보수의 싱크탱크로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방장 민심이요? 당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당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모이는 거를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걸 더 모이게 만드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뭐 이분들을 가지고 거의 쓰레기라고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해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굉장한 패거리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또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의 그 정신 구조는 무엇인가? 그거는 자기들끼리 뭔가 좀 마비돼 있는 거죠. 아주 차분하고 아주 반듯한 그러니까요. 후배였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계실 때 굉장히 차분하고 정치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대장동 변호사 하면서 좀 모션이 커지고 과격해지더니 빠치 달고 난 다음에는 거의 앞에 나서가지고 사태질하고 법사위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발언들이 자기 정치적인 뭐랄까 지지율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행동이라는 게 그 유튜브 보고 있는 뭐 김호준 뭐 이런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자극을 하거든요. 환호를 합니다, 거기서는. 와, 드디어 나왔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그걸 딱 보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말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 집회에 과연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수를 떠나서 광주 한복판에서 이렇게 보수가 큰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기차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든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식의 행사를 기획했을 때 수만 명이 기차 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뭔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몇만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주로 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고 그냥 편의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시키면 저 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분노가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거를 그 정치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그 지도자 그룹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회를 보면은 예전보다 보수 집회인데 젊은 층이 많이 간다. 특히 젊은 남성들. 20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수치가 많이 잡혔고 실제로 집회에 가보면 2030 젊은 남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에요. 저 집회에 가보면 그 노인들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판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분들 굉장히 많고 보수를 지지하는 게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론조사 집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치러진다면 그걸 잘 참고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2030 젊은 층들이 되게 뭐 아유 난 정치 구려, 정치 관심 없어. 원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 선입견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라고 의아해하던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사, 헌법재판 절차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공정에 비추어서 이거 아니잖아. 왜 이래? 이거 뭐야? 자기들이 정권 잡았나? 이 점령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좀 거부감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기성세대 대한민국이 그 팽창사회일 때 모든 특권은 다 받았다고 여겨지는 586들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하네? 저 사람들 뭐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이잖아요.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을 했는데 열흘 만에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입자 절반 이상 2030 세대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윤희숙 원장님 책에도 보면은 뭐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지금 젊은 층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남다르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2030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조홍천 변호사님 얘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안 합니다. 네? 변호사 안 해요. 그 젊은 그 분들 얘기는 제가 느낄 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앞으로 삶을 살아갈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 나가면 한 세대 위에 지금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룰을 지금 만져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시스템은 자기들한테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나보다 딱히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월급은 2배, 3배 가져가고 나는 지금 요만한 돈 가지고 주식 투자밖에 할 게 없고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위에 안락한 세대는 굉장히 PC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부른 꼰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이미지하고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났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저쪽으로 확 몰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피해는 우리가 입을 거다. 그렇죠. 25만 원씩 막 나눠주면 그거 다 우리한테 빚으로 오는데 이거는 우리도 좀 나가서 얘기 좀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고 민주당이 그래서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연수원장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2030을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문제의 발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젊은 남성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고립시켜야지. 해당 발언이 청년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젊은 여성이 주로 많이 나온다며 남성들도 와보란 취지로 말해 성차별적 언행이란 비판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 원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당직자들에게도 신중한 언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견이 있을 여지는 없고요. 사실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청년들을 지칭한 거였다며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폭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 같은 철학자가. 근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발언 자체엔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장들이 계속 그 사고를 치지 않나요? 역대? 예. 여의도 연구원장이 상대에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그거는 연구원장으로서. 사고가 아니라 자기 소개에 흘러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그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얘기죠.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현수막 중에 나는 정치는 모르겠고 잘 살고 싶어. 그걸 기획했다가 이거 완전 청년 비하다. 라고 해서 철회를 했나요? 뭐 그런 적이 있고. 또 뭐 아주 유명한 스피커 어떤 분은 2030 남성들한테 나는 니들 쓰레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시민 씨가 그랬어요. 예. 뭐 유명하신 분인데.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봐요. 저는 같이. 지난 대선 때 펜코 같은 데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잖아요. 네. 대화 안 되잖아요. 그 시도하는 짓을 뭐하러 해요?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10년 됐구나, 동양대에서 학생들 토론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젊은 애들하고 내가 코드가 맞는다고. 딱 했는데 웬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부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뭘로 쇼크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엄청 심하거든요. 뭘로 쇼크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 문제, 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들도 나랑 가치관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따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쟤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뭐 말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